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NEC-TV 위클리 뉴스 토크쇼 우리는 대한민국 선수다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윤경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은주입니다. 네, 오늘도 두 분 함께 하실 텐데요. 박성호 정치평론가님 그리고 허민환 리포터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사실 지난주에 말이죠. 우리 허민환 리포터 아주 역할이 어마어마했어요. 괜찮았나요? 좀 네. 최선을 다해보긴 했는데 네. 마음에 드셨던지 제작진분들에서 이번 주에는 허미란 리포터 뭐 시켜볼까 이거 고민하신다는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뇌리수 계속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계속 들리는 것 그쵸. 같더라고요. 네. 그것도 그런데 저는 네. 오늘 또 평론가님께서 어떤 네. 좋은 말씀을 해주실지 참 기대됩니다. 사실 뭐 기대보다는 약간 긴장 아닌가요? 주제를 제가 네. 미리 살펴봤더니 예. 돈 얘기더라고요. 네네. 저 돈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네. 기대해 주셔도 됩니다. 그럴까요? 기대하겠습니다. 한번 기대해 보면서 우리는 대한민국 선수다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를 하면서 들어가는 모든 돈 이런 것들을 이제 통틀어서 정치 자금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지난 시간에는 정치자금의 지출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예. 그러면 당연히 수입도 있어야겠죠. 예. 정치자금의 수입원을 자세히 살펴보면 당비, 후원금, 기타금, 보조금 그리고 정당의 당원, 당규에 의한 부대 수입 등으로 나뉩니다. 맞네요. 오늘은 이 중에서도 네. 후원금과 기타금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예. 후원금, 기타금 하면 외부에서 돈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럼 저희 같은 일반 국민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후원금과 기타금을 모두 정치 후원금이라고 일컫는데요. 예. 후원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그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리고 그 밖의 물건을 말하고요. 예. 기타금은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사람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 등을 말합니다. 지지하는 정치인을 바로 후원을 하느냐 예. 아니면 선관위를 통해서 정당을 후원하느냐 이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우실 겁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니까 좀 쏙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일반 유권자의 대표인 저로서는 네네. 생각을 하기에는 정치 후원금이라고 하면 뭔가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요. 당장 낯쓸 돈도 없는 것 같은데 큰 돈 후원할 거 아니면 예. 조그만 액수면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들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이런 점이 있습니다. 사실 정치인들은 돈 10,000원씩 내는 유권자들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그 돈 10,000원 내는 유권자의 의견을 무시할 때 네. 단순히 한 표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표가 우수수 떨어진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액수보다는 어떤 그 사람들의 정성이랄까요? 그렇죠. 이런 그 것들이 더 정성과 무섭다고. 적극성이 더 무섭다고 네. 보고 네. 10,000원이 그러니까 10,000원이 적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하고요. 예. 그 10,000원씩 후원하는 사람이 10,000명이 모인다. 네. 그럼 1억 원 아닙니까? 그렇죠. 벌써 그렇게 큰 돈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일례로 네. 2013년도, 그러니까 작년이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모금한 전체 기타 금액의 99.73%가 바로 이런 10만 원 이하의 소액 기부였습니다. 99.73%요. 네, 거의 그렇습니다. 다네요. 그렇죠.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 근데 뭐 아마 허민환 리포터만 그렇게 생각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네네. 저도 약간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정치 후원금들을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지 또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한번 저희가 직접 거리로 나가서 그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깨끗한 우리 정치를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 바로 정치 후원금입니다. 그러나 많은 우리 국민들은 저처럼 소액으로도 정치 후원금 기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계실 텐데요. 지난 10월 17일, 저희 제작진이 직접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소액들이 모여서 십시일반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모이면 분명히 깨끗한 정치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전부 어떤 대가성을 바라고 받으신 금액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제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정치를 깨끗하게 만드는 시작점이 정치자금 작은 금액이라도 후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가 내는 이제 후원금이 이제 뭐 공정하고 깨끗하게 투명성 있게 관리가 되고 그 정치인에게 돌아가고 제가 그 내역을 충분히 뭐 알고 그렇게 쓰여진다면 후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유권자들의 이제 반응을 좀 살펴봤는데요. 지금 쭉 들어보니까 뭐 따끈한 충고도 좀 아끼진 않으셨지만 뭐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는 정치인만 있다면 뭐 후원하겠다 이런 뜻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느끼는 거지만 예.
사실 정치인이고 평론가고 하는 사람들보다 네. 일반 유권자분들이 가장 핵심을 더 잘 알고 계세요. 저 인터뷰에서 그런 걸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예. 우리 근데 홍기자님 사실 어때요? 네. 우려하는 목소리가 저도 그런 편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당비, 보조금, 부대 수입 뭔가 이렇게 되게 많은 것 같거든요. 근데 국민들이 이런 뭐 10만 원이 넘든 적든 간에 그런 후원금까지 내줘야 하는 걸까? 정치 후원금이 정말 필요한 걸까? 이런 의무심이 들기는 해요. 정치 활동에 이런 소요되는 경비를 그 당비나 보조금 등으로 일부 충당은 하고 있지만 네. 사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돈이 부족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정치 활동이 위축이 되고 예. 또 검은 돈의 유혹에 빠지기가 쉽게 되겠죠. 때문에 소액 다수의 기부 문화가 활성화가 되면 정치인들이 돈을 낸 사람들을 위해서 정치 활동을 펴게 되고 또 불법 자금이 이런 그 정치권에 발을 붙이지 못하는 건전한 정치 토양이 마련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난주에 했던 얘기랑 조금 비슷한 얘기도 되는 네. 것 같은데 돈이 없어서 정치를 못하는 이 그런 불상사는 좀 없앨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거기다가 그 의석수가 아주 작은 소수 정당들의 경우에는 예. 그 국고 지원금만으로는 살아남기 힘들 겁니다. 그런 뜻에서 그 기탁금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개별 의원들에 대한 후원금이나마 예. 그 소수 정당에 소속된 그 의원들한테 주어진다면 네. 훨씬 더 그 활발한 정치 활동이 가능하겠죠. 그런 인식이 이미 그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처한 현실,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나라도 시민의식이 이렇게 성장하는 만큼 정치 예. 후원 문화도 많이 성숙해져 가고 있는 단계인데요. 네. 정치 자금의 종류나 조달 방법을 법으로 엄격히 규정하고요. 예. 그 수입과 지출 내역을 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서 네네. 일반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좀 많이 걷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 한 명당 평균 1억 2,816만 원의 후원금이 모금이 됐고요. 예.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107억 원에 이르는 기탁금을 모금했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후원 문화도 넓게 조성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투명성이 좀 보장이 되면서부터 그런 인식들이 네. 좀 확산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더 걱정이 되는 것이 예. 이미 국민들이 알아서 그렇게 많이 후원을 하고 있는데 예. 그렇게 해서 모인 돈이 합법적으로 잘 쓰이고 있는가 아하.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그렇죠. 것은 그냥 서로 믿고 잘하자 뭐 이런 수준으로는 안 되겠죠. 그럼요. 예. 네. 확실하게 그 투명하게 또 네. 공개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예. 그런 시스템이 같이 확보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 선관위에서 많이 그렇죠. 책임져 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네. 우선 제가 여태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정치 예. 후원금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은 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후원금이 제대로 활용이 돼야 된다. 뭐 이건 알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제가 그 후원금의 필요성을 알았어요. 어떻게 후원금을 낼 수 있는지 그 방법. 방법이 좀 궁금해지거든요. 어떤 그러게요. 방법이 있나요? 네, 뭐 국회의원 후원회 사무소나 가까운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셔서 예. 직접 기부를 하셔도 되고요. 전화로 후원금을 내셔도 됩니다. 또 정치 후원금 센터, 그러니까 www.기부.go.kr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예. 온라인상에서도 쉽고 편리하게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 방법은 저희가 뒤에서 좀 꼼꼼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이번에 충남 대청에서 아주 특별한 행사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800여 명의 선관위 직원분들이 모이셔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뜻을 가지고 마라톤 행사를 치르셨는데 그 중에서도 또 부각이 될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선거 정치 후원금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목적도 좀 포함이 되어 있었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 현장을 저희가 또 놓칠 수 없었겠죠. 직접 나가봤습니다. 계속 지금 타오를 들고 오시네요. 지난 10월 18일 대전에서 열린 대청호 물사랑 마라톤 대회. 문구가 적힌 수건을 들고 결승점을 통과하는 참가자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입니다. 800여 명의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기부행위 상시 제한 및 정치 후원금 홍보를 위해 이번엔 마라톤에 도전한 것인데요. 소액다수 정치 후원금 기부 문화 조성으로 우리 정치가 더욱 깨끗한 정치,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가 되길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달려온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 이런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마음에 더 많은 우리 국민들이 함께해 준다면 우리 정치가 희망의 정치가 될 수 있는 날도 멀지 않겠죠? 우리 국민들이 좋은 정치를 원합니다.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좋은 정치 자금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모두가 거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액 다수의 정치 자금을 낼 때 좋은 정치가 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선관위도 노력할 것이고 우리 국민들 모두도 여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진짜 다들. 땀 많이 너무 많이 흘리신 거 아니에요, 다들? 네, 네, 대단합니다. 마라톤이니까요. 굉장히 뜻깊은 행사였던 것 같고요. 네. 자, 이제 저희가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방법, 어떻게 하면 후원을 할 수 있는지 방법을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예. 정치 후원금 센터에 그 주소를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요. 네. 검색 사이트에서 정치 후원금만 치셔도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아, 검색 포털 같은 네, 데서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링크되어 있으니까요. 그쪽을 통해서도 쉽게 들어오실 수 있고요. 아, 그렇군요. 우선 저는 지금 아예 주소를 치고 들어왔어요. 네. 네. www.gi부.go.kr. 아, 기부.go.kr. 네, 뭔가 외우기 뜻이 있는 쉽네요. 영어예요. 기부니까 기부. 네, 네. 들어왔는데 뭔가 메뉴가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네. 정치 후원금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부분이나 예. 바로 들어오셔서 정치 후원금을 기부하고 싶을 때는 바로 클릭하실 수 있는 그 메뉴가 상단에 다 배치가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처음 들어오셨다 하더라도 헤매지 않고 바로바로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러면 저는 기부를 해볼 거니까 네. 이 네. 정치 후원금 기부 여기 들어가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미란 씨 보시면 처음에 그 기탁금과 후원금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네. 네, 아까 설명을 들으셨죠? 기탁금이 뭔지, 후원금이 뭔지. 그러면 미란 씨 혹시 뭐를 먼저 해보고 싶으신가요? 저는 이번에는 기탁금을 해보고 싶습니다. 아, 기탁금이요? 네. 기탁금을 넣으면 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실명 인증을 해야 되네요. 이 실명 인증은 이제 본인인 걸 반드시 확인이 돼야만 기탁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본인의 영위가 인증이 되지 않으면 기탁할 수 없으니까요. 예. 그렇죠. 그렇다면 제가 이제 허민아 리포터 이걸 치는 동안 궁금한 게 뭐 이런 주민등록번호가 없다든가 이런 단체 같은 곳에서는 기탁을 할 수 없는 건가요? 할 수 없는 게 맞죠.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예. 개인만이 후원이나 기탁을 할 수 있고요. 예. 외국인이나 단체, 법인 등은 그 기탁이나 후원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단체나 법인 등의 정치후원금 기부를 금지하고 있는 이유는 예. 아무래도 청탁성 후원 네. 같은 것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겠죠. 예. 아니 보니까요. 네네. 우선 실명 인증은 끝이 났어요. 네, 네. 끝이 났고 주소를 써야 합니다. 야, 주소를 거주지까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되는군요. 네. 정말 투명하다는 게 느껴지고 있어요. 네. 왜냐면 나중에 정치 후원금이나 이런 기탁금을 기탁하시고 나서 영수증을 발행을 받으시거든요. 그럼 그게 우편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예, 주소를 이렇게 또 꼼꼼히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입력하면 다 끝나는 건가요? 네, 혹시 휴대전화 번호도 넣으셨나요? 네. 네. 나중에 이 휴대전화 번호로 입력을 하시면요, 정치자금 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는 날짜에 문자 메시지로 안내를 또 해드립니다. 네. 근데 또 궁금한 게요. 지금 이제 다 칸을 채웠어요. 네네. 근데 기탁 금액을 입력해야 하는데요. 네네. 10,000원, 50,000원, 100,000원, 100,0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000원부터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나 봐요. 네, 기탁금 같은 경우는 그 1회에 1만 원 이상부터 기탁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여기 금액 항목을 체크해 주셔도 되고 직접 10,000원 이상의 기탁금을 입력해 주셔도 돼요. 그렇군요. 네네. 그리고 금액을 입력한 후에 보시는 것처럼 공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뜨는데요. 일단 비공개가 선택되어져 있는데 공개를 누르시면 안내 팝업이 또 뜨게 됩니다. 공개를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눌러볼까요? 네네. 아, 그러네요. 네, 이 안내창에 따라서 원하시는 항목을 미란 씨가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기탁금을 기탁하시겠습니까? 확인. 지금 이제 기탁금액이 결제 떴어요. 수단 선택이 나왔는데요. 네. 수단이 생각보다 다양한 것 같아요. 보니까 보면 신용카드, 네. 신용카드 포인트, 실시간 계좌 이체 이건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무통장 입금에 네. 휴대폰 결제도 가능하고요. 뭘로 하시겠어요? 우선 저는 신용카드 포인트 복합 결제가 좋은 것 같아요. 아. 사실 포인트 모아놨다가 쓸 때 기다리는데 예. 쓸 일 없이 다 그냥 잊어버리고 마는데 소멸되는 경우 많죠. 네, 소멸되기 전에 이렇게 좋은 데다 쓰면 저도 좋고 여기도 네. 좋고 다 좋을 것 같아요. 전 그럼 우리- 포인트로 해볼게요. 네. 얼마 전에 기사를 봤더니 네. 지난 8월 기준으로 사용되지 않은, 네. 사용되지 않고 잠자고 있는 신용카드 포인트 잔액이 예. 무려 2조 2천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2조요? 예.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예. 우리가 안 쓰고 있다가 네. 또 일정 기간이 지나가면 포인트가 소멸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멸되는 포인트도 무려 1,600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야. 이렇게 소멸되는 포인트들은 다
자동으로 카드사에 수입이 되는 거죠. 아, 네. 갑자기 배가 좀 아프네요. 바쁜 현대인이 예. 그 일일이 그런 포인트를 찾아서 쓰는 것도 힘드는데 네. 그럴 바에야 차라리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후원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네, 그리고 그렇긴 들어와 하죠. 보니까 카드 종류도 굉장히 다양해서 네. 웬만한 분들이 가지고 있는 카드 내에서도 기부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탁금을. 우리 호미라 리포터 저 중에 카드 갖고 있나요? 네,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했고요. 예. 포인트로 결제하는 것도 클릭을 했습니다. 네. 눌러보면 빨리빨리 진행이 되네요. 생각보다 좀 간결한 것 같아요, 진행 작업들이. 네, 편한 것 네. 같아요. 예. 기부하러 들어오셨는데 복잡하면 안 되겠죠. 그러게요. 어떤 분들이 들어오셔도 편리하게 기부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 걸리면 하다 나가시는 분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쇼핑하다가도 오래 걸리면 다른 그렇죠. 사이트에서 쇼핑을 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네. 다 들어왔고요. 네. 여기 이제 카드 번호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어요. 예. 뭔가 사기 위해서만 카드 번호를 이런 창에다가 입력해봤거든요. 네. 이렇게 뭔가 큰일을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뿌듯하네요. 그동안 본인이 거의 녹여뒀던 네, 포인트를 이렇게 활용하네요. 네, 이렇게 꺼내보는 거예요. 그런데 미란 씨도 평소에 카드 포인트가 얼마나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저는 지금도 포인트 결제를 해야지만 생각을 했고 포인트가 있는지조차 관심이 없었던 것 같긴 해요, 사실. 네. 사실 그러신 분들이 태반으로 많죠. 네. 근데 사실 그 포인트가 없더라도 결제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요. 예. 포인트 결제를 신청하시면 포인트가 우선해서 결제가 되고요. 예. 만약에 부족한 금액이 있다고 하면 자동으로 카드 결제가 되기 때문에 네.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아. 그래도 꼭 내 포인트가 얼마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본인의 카드 포인트를 조회하실 수도 있고요. 네. 이거는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예. 그 카드 포인트를 통합해서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어딘가요? 그 한글로 카드 네. 포인트 통합 조회 사이트라고 치시면요, 네. 바로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검색 예, 사이트에서. 그곳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으신 뭐 카드의 포인트를 한꺼번에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정말 싹 한번 조회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조회하셔서 좀 오랫동안 묵혀둔 포인트가 있으시다면 예. 이렇게 허미란 리포터처럼 정치 그 후원금과 기탁금으로 좀 그 기부하시는 것 네. 어떠실까? 네. 그런 자. 생각이 듭니다. 저는 설명을 듣는 순간 네. 기탁금, 후원금 기부 결과 창을 받아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다 영수증 끝난 번호도 건가요? 떴고요. 기부가? 이 설명 들으면서 저는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게요. 저는 정치 후원금 기탁하는 여자가 되었어요. 이야, 박수! 정말 훌륭한 쳐드려야 될것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같습니다. 용어 하나하나 배우던 제가 네. 이런 행위까지 할 수 있게 기부 내역 이 확인을 할 수 있는 여성으로 거듭났어요. 감사합니다. 이야. 뿌듯하네요. 이게 어쨌든 생각보다 굉장히 간결하게 진행이 네. 돼서 네. 이렇게 또 허미란 리포터도 쉽게 기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드는 궁금증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연말정산할 때 보면 하나하나 다 꼼꼼히 따지다 보면 왜 이렇게 기부하면 뭔가 세제 혜택 같은 게 있었거든요. 네. 이것도 정치 기부금을 한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혜택이 안 따르나요? 정치 후원금 기부도 당연히 그 공제 혜택을 받으실 아, 수 그래요? 있습니다. 네.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10만 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비율에 따라서 세액 공제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10만 원을 기부하시면 네. 10만 원 전액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도 보셨죠? 그 정치후원금 센터 메인 메뉴인 그 네. 기부 내역 확인을 클릭을 하시면요. 예. 본인이 기부한 그 기부 내역이 뜨는데요. 여기에서 정치자금 영수증을 발급을 받아가지고 연말정산하실 때 첨부 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나 실시간 계좌이체를 하시는 경우에는 기탁금을 결제하고 나서 한 10일 정도 이후에 그때쯤부터는 영수증 출력이 가능하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보니까 이 기부 내역 확인해 보면 영수증 발행이 있기는 해요. 네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10일 정도 이후에 영수증 발행이 된다고 하면 뭔가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10일이 훌쩍 지나가잖아요. 잊어버리실 것 같은데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시더라도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기부한 해당 연도에는 우리 그 정치 후원금 사이트에서 언제든지 그 출력을 다시 하실 수가 있고요. 또 기탁하신 선관위에 영수증을 출력해달라고 전화로 요청하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도 남아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영수증이 없더라도 국세청의 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예. 기부 내역을 조회하시면요.
간편하게 공제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들어가면 이런 게 자동 조회 되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별도로 따로 하실 게 없습니다. 네. 자, 정치후원금 센터 지금 들어가서 저희가 간단하게 이제 기부를 하는 걸 봤는데 지금까지 한 건 사실 근데 이제 기탁금이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기탁금 말고 이제 후원금도 기부를 할 수 있잖아요. 네. 여기서 할 수 있나요? 네, 그럼요. 네. 정치후원금 센터로 다시 들어가 보시면요. 네, 들어왔습니다. 정치후원금 기부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시겠어요, 미란 씨? 정치후원금 네, 기부. 네. 보시면 처음에 저희가 선택을 했었죠. 기탁금을 할 건지 후원금을 할 건지. 네네. 그때 처음에 미란 씨가 기탁금을 선택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때 뭐 특정 그 국회의원에게 뭐 후원을 하고 싶다. 그러면 후원금을 클릭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후원금을 클릭하면. 근데 보니까요, 여기는 후원해명 조회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네. 조회 누르니까 뭐 다양한데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지지하시는 국회의원이나 후원을 하고 싶다 하는 네. 국회의원이 있으시면 그 국회의원 명으로 후원회를 검색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보니까 정당명 그리고 지역을 네, 네. 선택할 수가 있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아까 제가 기탁금 했던 것처럼 실명 인증하고 제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똑같은 순서대로 제가 후원금을 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방법은 똑같습니다. 간단하네요. 네, 네. 그런데 기탁금과 후원금이 다른 점이 있죠. 아, 네. 다른 점이라면 기탁금은 특정 정치인을 지목하지 않고 정당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당 가입이 금지된 정치 중립의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후원금은 특정 정치인을 지목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들은 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격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군요. 예. 보니까 되게 체계적인 자격 조건을 제가 통과하고 기탁금이랑 후원금을 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또 이렇게 하나 수 있죠. 배워가네요. 네. 근데 직접 해보니까 정말 어렵지 않고 되게 간단한 것 같아요. 정치후원금 센터를 이용하면 그냥 클릭만으로 빈칸 채우는 것만 하면 되니까요. 제가 국회의원한테 얼마를 이제 금액을 내고 얼마나 기부를 할 수 있는 건지가 좀 궁금하기는 해요. 네, 기부 한도가 좀 정해져 있는데요. 개인이 기부하실 수 있는 후원금은 1인당 연간 총액으로 2천만 원을 초과할 수가 없고요. 또 한 후원에 기부할 수 있는 한도도 국회의원 후원에는 5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점이 이제 기탁이랑 후원이 좀 다른 점도 있긴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제도들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한 점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도 일반 유권자들한테 널리 알려야 하고, 예. 또 왜 그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그 보기 싫은 정치인들한테 내가 돈을 내야 하는가? 그 이유도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네, 거죠. 오늘 왜 안 하시나 했습니다. 이제 나오시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우리가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가? 그런 방법으로서 후원을 하는 것이다. 라는 점을 일반 유권자분들에게 많이 알려야 하는 그 임무가 선관위에 주어져 있는 것이겠죠. 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후원을 통해서 결국은 좀 더 깨끗한 선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좀 의지를 비추는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네. 그런데 더 좋은 건 이렇게 돈을 내면 후원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사실은 그냥 없어질 수도 있는 돈이었는데 세제 혜택을 통해서 고스란히 나에게 돌아올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아마 후원이나 기탁을 하시는 분들은 예. 그 점이 가장 피부에 와닿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여기서 또 제가 가끔 이렇게 똑똑한 척을 하는 코너가 있잖아요. 여기서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 예. 컴퓨터 말고 요즘 우리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이 기부를 할 수 있다는 게 있죠. 네.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스마트 청구서 앱을 다운받으셔서 설치를 하시고요. 네. 있어 보이죠? 선거관리위원회 기탁금 기탁하기를 선택을 하시면 아까처럼 신용카드 포인트로 또 계좌 이체로 신용카드로 이렇게 소액 결제 등 이 다양한 방법으로 결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제 정치 후원금 제도와 또 후원 방법에 대해서 꼼꼼히 하나하나 살펴봤는데요. 우리 다들 좀 어떠셨어요, 느낌이? 저는 매번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예. 정말 제도는 잘 만들어졌어요. 네. 예. 그런데 과연 이 제도를 얼마나 홍보를 했는가? 예. 예, 그 홍보가 안 되어서 그 일반 유권자분들 중에서 예. 과연 이런 그 좋은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이 몇 %나 되겠느냐? 네. 이런 점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이렇게 노력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예. 앞으로 이
홍보에 예. 좀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예. 약속하실 것 같고요. 예, 약속드립니다. 네, 자, 또 이어지는 순서는 우리 허미란 리포터가 직접 다녀온 직격 인터뷰죠? 네, 오늘로써 정치 후원금 기부하는 여자가 된 허미란입니다. 오늘 정치 후원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 정치 후원금 관련 업무를 맡고 계신 분들을 제가 오늘 만나보고 왔습니다. 네. 바로 충남 선관위 관리과 직원분들인데요. 그분 모습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장안의 화제, 찾아가는 직격 인터뷰. 그 네 번째 주인공들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은 충남 선관위 관리과입니다. 선거가 끝나도 선관위 직원들은 여전히 바쁘다는 사실. 이젠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죠? 먼저 이곳 관리과에선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 궁금했는데요. 네, 저희 관리과는 공직선거 관리, 위탁선거 관리, 정당 및 정치자금 사무 관리, 예산, 인사, 감사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그 핵심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치자금 후원금도 관리과에서 담당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기탁금 모금과 관련해서 각종 단체라든지 개인에 대한 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는 요즘 가장 바쁜 업무는 정치 후원금 업무라고 합니다. 원래 정치 후원금 업무가 연중 상시하는 일인데요. 요즘 연말을 앞두고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정치 후원금 업무가 좀 많은 편입니다. 사실 대다수 우리 국민들이 정치 후원금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다 보니 현장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데 더욱 어려움이 많다는데요. 주변 지인들을 총동원해 정치 후원금을 모금하는 것은 기본. 안녕하세요. 직접 현장을 찾아다니며 기관 관계자들에게 정치 후원금 제도의 취지를 설명 또 설명하고 협조를 얻어내는 것까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몫입니다. 네, 앉으시죠. 네. 올해로 선관위에 근무한 지 27년, 정치 후원금 업무의 달인이라는 이기홍 담당관이 오늘 찾아온 곳은 충청 지역 우정청입니다. 금년에도 변함없이 그 모금 활동을 전개했으면 하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그 충청지방우정청 소속 직원들로부터 정치 후원금을 지속적으로 모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년 9월 10일 날 우정청과 충남, 충북, 대전, 세종 4개 시도 간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결과 우정청 직원으로부터 정치 후원금을 충남의 경우에는 1억 4천만 원을 모금해줬고 4개 시도를 다 합해서 2억 7천만 원의 거금을 모금해 주셨습니다. 소액 다수 정치 후원금 기부 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어야 우리 정치가 더욱 깨끗해질 수 있다는 신념으로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관리과 직원들. 이 업무가 상당히 어렵지만 발로 뛰고 현장에 가서 직접 설득을 해서 기탁금 모금 활동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특히 11월, 12월은 연말정산을 앞두고 있어 1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로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정치후원금 제도를 알리고 더 많은 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관리과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카드 포인트 가지고도 기부를 할 수 있듯이 뭐 카드 명세서에 그런 문구를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 국민들도 이런 정치 후원금 모금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장점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좀 다방면으로 좀 홍보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정치 후원금, 깨끗한 우리 정치를 응원하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정치인이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만을 위한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정치 후원금 소액 기부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합니다. 희망의 정치를 후원하는 정치 후원금 충청도 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과 화이팅! 하나, 둘, 셋. 태길아 안녕. 야, 오래간만이다. 야, 진짜 너. 오랜만이다. 하나도 안 변했네. 여전히 이쁜데. 연말정산 다가오는데 니네들 기부 좀 했니?
기부? 그거 10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는 게 있어. 그래가지고 연말정산 때 다 돌려받을 수 있거든. 그래? 기부도 하고 그걸 다 돌려받을 수 있어? 그럼 너 신용카드 포인트 있지? 그 안 쓰는 포인트 꽤 되지? 꽤 되지. 그 포인트로 정치자금 기부할 수 있거든. 그게 정치후원금 제도라는 건데. 야, 정치 이야기는 꺼내지도 마. 어우, 야, 그래도. 나 이제 그만 가봐야겠다. 나중에 밥이나 먹자. 은혜야! 어머, 약속 있는 걸 깜빡했다. 나도 가볼게. 태기야, 너도 가면 어떡해! 은혜야! 네, 이렇게 해서 또 우리 빼놓을 수 없는 코너 선인장 코너까지 만나보고 왔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 박성호 평론가님, 저분들이 진짜 선관위분들 맞으세요? 이러셨죠 지금. 선관위에서 직원을 뽑을 때 예. 연기력을 혹시 보십니까? 그렇게 연기를 잘하시죠? 그러니까요. 저도 놀랍습니다. 매번 촬영 나갈 때만 되면 아유 못하겠다고 나 이런 거 안 해봤다고 막 이러시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면 연기와 감정 연기를 출중하게 해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대단한 분들이신 것 아마도 같아요. 현장에서 직접 업무를 보시다 보니까 예. 그런 그 속에 있는 그런 내면의 뭔가가 다 연기로 표출이 되시는 것 같아요. 대환이 막 그냥 뭐가 나오시는 것 같아요. 네. 자,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정치 후원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나하나 꼼꼼히 좀 살펴봤는데요. 그동안 뭐 사실은 정치 후원금 하면 뭐 그런 걸 다 해. 이렇게 어렵게만 좀, 좀 멀리만 생각했던 것 같은데 오늘을 통해서 비로소 숨겨진 그 혜택까지 아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효 기간이 지나서 없어져 버리는 신용카드 포인트가 네. 1,600억 정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예. 이런 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해서 정치 후원금 기부도 하시고 또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으시면 어떠실지 좀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한 발 좀 더 나아가서 더 깨끗한 공정한 선거 문화를 만드는데 그 비용들이 들어가서 또 우리가 그렇게 치를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노력도 앞으로 계속 해주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신 두 분 굉장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즐겁고 유익하고 알찬 선거 얘기로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